그리고 이제 마두로라는 별명을 붙이신 분이 바로 우리 존 밀서 대령이시잖아요. 오. 12월 4일 날, 그러니까 12월 초에 피터 킴이라는 미국 분이 베네수엘라 다음은 한국이다. 트럼프 글로벌 부정선거 연결만 해치고 이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한 달 전에. 예. 베네수엘라 다음이 왜 한국이냐?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이죠. 도미니언 스마트매틱 미리 시스템이죠. 예. 한 달 전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베네수엘라 쳐들어갔으니까 뭐 때문에 쳐들어갔죠? 부정선거. 예. 근데 딴소리 한다는. 속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2020년 대선이 조작되고 도둑 맞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때부터 다 계속 운을 띄우고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모든 주 방위군의 군중 통제 및 소요 사태 진압 훈련을 받고 1일까지 미국 도시들에 배치될 수 있는 신속 대응 부대를 창설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고인사들의 체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중의 반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고인사를 체포할 거니까요. 누구? 오바마요. 베네수엘라 돈 먹은 16명의 상원의원을요. 판도라의 상이 열리는 거죠. 잡아가면 걔들이 가만 순순히 잡혀가진 않을 거니까. 오바마가 잡혀가면서 야, 저 독재자에 맞서서 싸우자. 왕을 물리치자 뭐 이런 얘기 할 거니까. 네. 예, 그럼 동요될 수 있으니까 군대를 먼저 보낸다는 거죠. 이 도미니언 투표 기계를 1월 3일 날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잡아오고 그 다음 날이 1월 4일 날 트럼프가 올렸다니까요. 트럼프가 방금 도미니언 투표기계 사기에 관한 이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게 한국에 보시면 이재명이 계속해서 300변속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영상이 있어요, 미국에. 이게 도미니언 거야, 이게. 왜 그럴까? 같은 소프트웨어니까, 소스 코드가 같으니까 그렇다고, 그게. 14개월 전 나는 조작된 투표기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어떻게 2004년 선거에서 승리했는지 알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한 게 바로 2024년 11월 7일 막 그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모두에게 민주당이 부정행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하루 종일 몇몇 주에서 투표기계가 가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하고 이게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고요. 부정선거를 하다가 중간에 카트 돼갖고 그래갖고 민주당이 포기하고 격차가 확 벌어진 거예요. 시도는 안 했던 게 아니라니까 2024년에도.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오늘 마두로의 체포는 내 원래 보도를 확인시켜준다. 저는 2024년 선거를 구한 팀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달콤하다. 이제 안전해졌으니 1000개의 언론사와 1000명의 인플루언서들이 스마트매틱, 도미니언 그리고 우리의 조작된 투표기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도 이게 부정선거인지 다 알아요. 다만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위험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을 뿐입니다. 다 알면서 내 한 몸 지키려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안전해지면 갖고 있는 것들 막 쏟아진다. 안전해지는 건 언제냐? 2월 달에 일목요연한 이 보고서를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한테 오픈하기로 지금 계획돼 있어요. 2월 달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후속 보도들이 막 쏟아지고 증언들이 막 쏟아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민주당은 십창 날 거잖아요. 그러면 11월 선거는 쉽게 이기는 거죠. 노 게임스 파퍼라고 올렸죠. 예, 백악관에서. 예. 이 배경이 여기라는 거 아닙니까? 김해국제공항. 사진이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예. 네. 이게 언제 찍은 거냐면 중국하고 협상하는 그날 찍은 거예요. 중국 2000년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 얘기도 제가 다 말씀드렸고 했지만 그건 나만 얘기한 거고 한국 언론은 하도 보도 안 했잖아요. 내용을. 그게 그 내용들이 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쳐맞는 불리한 거기 때문에 다 숨긴 거죠. 보도를 안 한 거죠. 사인을 했는데 사인한 내용을 다 비밀 붙인 거예요. 이거. 항복선언이었다고. 항복선언. 항복 문서였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했다고 얘기해.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이걸 한국한테도 얘기한 거지만 이재명보다는 시진핑한테 얘기한 거라고. 그게 의미 있는 장소니까. 너 이때 기억나지? 예, 기억나지? 야, 너 그때 나한테 앞으로 기기를 했었잖아. 약속했던 건 너 기억하지?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배경이. 차에서 내리는 트럼프 대통령 2025년 10월 30일 미국 중국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부산 김해국제공항 소재 김해 공군기지 내 접견장이라고. 미군의 공군기지라고. 공군기지 안에서 한 거라고요. 이게. 그리고 국무부에서 Don't play games라고 딱 올렸다. 네. With President 트럼프 대통령과 장난치지 마세요. 마크 루비오가 다음 대권을 노리는 유력 후보입니다. 백악관 입장, No Games, 파포. 파포는 Fuck Around, Find Out의 줄임말로. 네. 예, 함부로 까불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쉽게 말해 No Games는 농담 아니야. 파포는 선 넘으면 뒤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 SNS 이것이 전 세계의 선거를 조작하고 훔치는 부정선거 카르텔과 그들의 사기 수법입니다. 왜냐하면 도미니언, 스마트매틱, 미루 시스템즈 등은 모두 동일한 모회사의 다른 지사들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한 글을 트럼프 대통령이 태그한 거예요. 이때부터 미루 시스템 얘기 있잖아. 예. 근데 왜 자꾸 이 얘기를 싹 빼고 얘기하냐고. 그러니까요. 이 미루 시스템즈가 위치한 지역이 어디냐? 경남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판교. 예. 2012년 4월 상호를 주식회사 미루 시스템스로 변경했고 그 변경할 때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그 프로젝트를 준 데가 국회라는 겁니다. 이때 여야 A에 추진했었던 두 분이 계신데 여당의 김무성, 야당의 박지원이 있었다. 이때 이 본사가 있었던 위치한 지역의 시장이 누구냐? 그 시장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거죠. 이재명이 이거를 몰랐겠냐고요. 자기는 아바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2012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루 시스템즈가 출범해갖고 움직인 거고 이재명은 2010년 7월부터 네. 2018년 3월까지 경기도 성남시장이었어요. 미루 시스템즈의 네. 성장과 같이 한 그 시장이 이재명이에요. 이분이 모를 리가 없다고 이분이. 2017년 1월달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2012년 이때 부정은 민주당이 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한 거라고. 국민의힘에서. 내가 얘기하잖아.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왜? 자기들이 했던 거니까. 자기들이 관련돼 있는 거니까. 자꾸 그거를 민주당은 부정선거는 나쁜 집단이고 국민의힘은 법 잘 지키는 훌륭한 집단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빤한 사실이 안 보이는 거라고. 이게 부정선거 기계가 돌아가는 순간부터 나라는 점점 개판의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니까. 네.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 방지. 누가 얘기했다고? 이재명이 얘기한 겁니다. 네. 투표소 수개표 하자는 거잖아. 내기가. 그래 이때 있었으면 그쵸? 예. 그 얘기잖아. 투표 수개표로 개표 부정 방지해야 된다. 누가 얘기했다고? 이재명이 얘기했다고. 이재명이. 야, 지가 얘기한 거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왜 난 잡아가냐고?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됩니다.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한 거냐? 이재명이 얘기한 거란 거죠. 김어준 쪽에서 이거 네. 영화도 만들었어요. 웨더카르트. 예, 웨더카르트. 거기에 하고 하나도 안 달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거야. 왜? 같은 기계니까. 미루 시스템즈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부자 고발인 거죠. 와 이거 진짜. 선거 관련 이해관계로 먹고 사는 회사. 특이한 나라로 국외 출장 가는 경험을 할 수 있어. 막 홍고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이러니까. 단점. 근본 없는 인사 급여 체계. 선관위 갑질 또 갑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된다면 AF 같은 썩은 종자들과 어울려요. 예, 미루 시스템즈하고 AF하고 연결돼 있다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장단컨대 선관위 유착관계 틀어보면 채용 비리 이상의 어마어마한 거 터질 거예요. 선관위가 독립적이야 한다는 궤변으로 필사적으로 피해보지만 과연 언제까지. 딱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미루라는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북한 말입니다. 미루는 밋밋하게 널리 펼쳐져 있는 들이나 벌판 또는 등판이라는 뜻의 북한 말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미루 시스템을 만든 애들이 북한 간첩이거나 운동이나 그런 걸 했던 애들이라는 거죠. 북한하고의 연계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작년에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해갖고 애들이 수개 막 쓰다가 북한 애들이 하니까 이제 은근머리 지금 우두머리로 내단 우두머리로 다 바꿨잖아요. 네네. 같은 맥락이라는 건데 이게. 내려주는 지령대로 쓴다는 거니 쓰는 그렇죠. 거니까요. 용어를. 워딩 자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월 그 초무렵부터 이게 국제 부정선거 얘기가 있었고 이재명이 이제 국무회의 할 때 중국이 부정선거 했다는 그 쓸데없는 소리 한 새끼 다 잡아쳐넣어 막 이런 얘기하고 할 때 그때 뭐가 결정됐냐 하면은 갑자기 청와대로 옮기는 결정됐어요. 원래 이게 일정이 올해 연말이 아니고요. 1, 2년 뒤에 얘기였어요. 용산은 미군 기지가 철철 넘치니까 예, 델타 포스가 자전거 타고 와갖고 잡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청와대로 급히 들어갔어요. 가갖고 뭐부터 확인했냐면은 청와대 지하번거부터 찾았다니까. 숨을 때. 알고 있다는 거야. 이재명도 알고 있다는 거야. 이거 되게 뜬금없었던 거잖아요. 네. 뜬금없는 게 다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이라니까. 그리고 연초에 급하게 중국 갔잖아요. 에이펙에서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아니 2달 만에 뭐 긴급하게 할 얘기 있다고 중국을 저러러 가냐고. 그 시진핑이 급해갖고 1월 3일날 그 잡혀간 그날에 자기 특사도 파견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1월 2일날 주한미 대사관에서 쿠팡 노저스 고발을 주의 깊게 보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이 정도로 미국은 대놓고 세게 얘기 잘 안 해요. 지금 세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1월 국무부도 그렇고 주한미 대사관도 그렇고.
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2022년 3월 달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베네수엘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고 있죠. 네. 일론 머스크가 트윗한 거를 이제 리트윗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고 지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훨씬 더 명확해졌습니다. 유권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주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주보다 불법 이민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16배 더 높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들 들여와 돈을 주고 투표를 하게 만드는 거죠. 부정선거를 하는. 그리고 미쳤죠. 그 주들이 한결같이 도미니언 투표기계 쓰는.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잖아, 봐, 스토리가. 우리도 선거 쓸 때 하고 갑자기 중국인들이 오르르 하고 저기 뭐야 관광버스 타고 가서 투표하고 가고 막 이러잖아. 똑같은 거야, 이게 똑같은 거라니까. 왜? 똑같은 기계니까. 트럼프가 열심히 지금 트윗해서 올리고 있는 SCIF. 네. 여기에 미루 앱이 딱 자랑스럽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주체가 있는데 네. 그 아홉 주체 중에서 2개가 자랑스러운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두로라는 별명을 붙이신 분이 바로 우리 존 밀스 대령이시잖아요. 오. 내가 붙인 별명이 아니고요. 미국인 존 밀스 대령. 지금 현재는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가 붙인 별명이 리제 마두로예요. 내가 붙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하지 말라고. 트럼프 멘투 긴그리치가 한국 상황 우려된다. 이재명 정권 몇 주 내 중대 결정타 맞을 것. 12월 15일에서 몇 주 내니까 지금 비스무리하잖아요. 1월 15일에서 2월 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 마두로 축출 이 대통령 방중 베네수엘라 사태와 무관치 않을 거. 이 얘기 누가 했냐? 장동혁 대표가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내용 안다니까 이거를. 다만 수위 조절을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 이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 7, 80명 된다니까. 진짜. 야 20몇 명하고 당 못하잖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정치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급히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간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알고 있다니까 장동혁 대표는. CIA나 이런 데서 장동혁 대표한테 연결해갖고 얘기해 주는 게 있을 거예요. 장동혁 대표 타가시키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련시키고 온갖 집중 포화를 막 이명박까지 심지어 나가고 막 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동혁이 버티잖아요. 못 버텨. 원래 버틸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버티는 거는 이 장동혁 대표도 이제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고 뒷배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페북에 이재명 정부가 쿠팡과 요한 킴벌리 사태를 다루는 태도나 불품 규제를 어설프게 밀어붙이는 것이 우려스러운. 이거 지금 네. 미국하고 쪼를 딱 맞추고 있잖아요. 맞아요. 봐봐. 쿠팡 유한 킴벌리. 예. 말을 안 해도 알아채야 된다고 이거를. 아니. 요 박대성 논설위원이 아까 설명했던 네. 그분입니다. 시진핑이 이재명을 급히 부른 것은 내부 무화행이 아니다. 대만 유사시 한국의 중립 나아가 미국의 발목을 잡을 확약을 받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다. 예, 미국이 한국에 앞으로 개입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토론, 디스커스하기 위해 갖고 이재명을 부른 거라는 거죠. 베네수엘라 넘어갔으니까 다음 여기인데 어떻게 할 거냐? 급박하니까 청와대로 옮기고 벙커 이제 하긴 뭐 이런다는 거죠. 황교안 총리께서 나는 지난 4일 권선열 TV를 통해서 국무총리와 법무장관 제1야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자유혁신 당대표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재판장인 백대영 부장판사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고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도 미국이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제재 요청을 했다는 소식을 보도한 바 있다. 예, 이 백대영 부장판사가 뭘 하려고 했냐 하면 비상계엄 그 내란 판결 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제했을 때 잡아가려고 했을 때 안 잡혀가려고 했던 그게 이제 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각종 제목을 붙여갖고 네. 10년형을 검찰이 구형했고 가장 큰 그 건이 나오기 이틀 전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네. 백대영 부장판사가 막 우겼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내란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잡아간 것 자체가 불법 체포가 되기 때문에 재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앞에 거를 먼저 재판하고 뒤에 걸 재판하는 게 순서에 맞는데 일부러 지금 재판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증거도 많이 남았고 더 다퉈야 될 것도 많은데 갑자기 이틀 앞으로 땡겨갖고 그걸 판결하려고 한 거는 명백하게 유죄를 때리려고. 내란 뭐 상관없어. 너 뭐 일단 여기서 10년형 받을 거니까. 오히려 내란 판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그렇죠. 예, 내란 가서 무죄가 나오지만 무죄 나오면 뭐 상관없어. 어차피 너 여기서 10년형 받을 거니까. 그렇게 해갖고 백대현이 막 무리하게 밀어붙였었다고요. 그거를. 네. 예, 그래서 막 변호사에서도 막 항의하고 대통령도 항의하고 막 했는데 다 묵살하고 있다가 황교안이 나 미국에서 고발할 거야. 꼰지를 거야. 하자마자 백대현 판사가 꼬리를 내렸다는 거죠. 내란 재판 1심 선고 결과도 나오기 전에 1월 16일에 선고를 하겠다고 부득부득 우겼고 이때 총 징역 10년이 지금 구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월 네. 18일 날 내란 재판 1심 선고가 나오고요.
이틀 전에.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백 판사를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소하고 미 국무부와 재무부에도 제재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간 직후인 5일 오후 백대현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5부는 돌연 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을 재개했다고 특검과 변호인단에 공지했다. 그래서 다시 변론 재개하니까 1월 16일 날 선고가 안 나오는 거고, 선고 안 나온 상태에서 1심에 무죄를 받으면은 이거는 재판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랬냐? 미국이 지금 뒤에서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백대현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미국이 보고 있구나 하고 지금 겁을 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8월 26일 날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 특검 그 새끼 잭 스미스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날 장동혁이 당선됐다고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 우연이 아니야.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장동혁은 당선 안 됐다고. 자기가 도와서 당선시켰는데 그럼 가만히 두겠냐고. 계속해서 도와주겠지. 페니 마이크스도 계속 노골적으로 김문수 밀어줬었어요. 거기서 내가 페니 마이크 잘렸다고 장동혁 외치다가 김문수 씨발 새끼다 내가 잘린 거야. 페니 마이크에서. 표차가 0.54%밖에 차이 안 났어요. 이때 국민 여론조사가 무려 20%로 김문수가 이겼고요. 선거인단 투표, 당원 투표에서 김문수를 장동혁이 뒤집은 거라고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구속영장이 기각 났어요. 뭐죠? 한국의 사법기관이 미국 눈치를 본다는 거죠. 한국 사법기관에 CIA나 이런 애들이 입김 먹힌다는 거죠. 추경호까지 중요한 영장 6개가 있었는데 네. 그중에 1개만 통과되고 5개는 다 졌다는 거죠. 이거 누가 한 거다? 트럼프가 해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은 안 하고 트럼프 왜 안 도와줘? 빨리 와 새끼야 나 힘들어 이러고 있다고. 왜?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내가 특검에 안 잡혀가도 되겠네. 마음 놓을 수 있는 거야. 미국이 이거 개입 안 했으면 이거 다 구속이에요. 싹 다 구속이에요 진짜. 트와잉이 리트윗한 계정 공식 언급해서 가장 최근 리트윗한 게 IP 주소 대한민국 경기도 KT 소속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표 6,432표를 삭제했다. 이재명은 좀 정확하게 또 2020년에 아시나요? 경기도 지사였고 네. 현재는 대한민국 대땡땡이다. 예.